첫 번째로 얘기할 만한 영화로 도구비를 꼽았다. 어, 최근에 본 영화이기도 하고 20년 전에 굉장히 또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감독이 이제 라스폰 트리에 감독인데 이 감독의 나름 팬이기도 하고 뭐 해서 또 영화가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철학적이라는 얘기는 얘기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영화로 얘기하기에는 뭐 적절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기도 해서 어, 트리에 감독의 도그빌을 꼽아봤다. 뭐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음, 다른 어떤 유튜버나 뭐 블로거나 평론가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좀 논리적이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자유연상 혹은 내키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얘기를 해볼까 한다. 어, 20년 전에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극장에서 어, 그때 남아있던 어떤 인상은 이제 형식적인 것의 인상이 좀 많이 남았다.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이 영화는 이제 연극적인 소재, 소재라는 연극적인 무대를 이제 차용해서 영화의 어떤 형식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신선했고 어, 그 이전에 혹은 그 이후의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는 현실을 모방하려는 어떤 특성이 있다. 혹은 습성이 있다.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인데 연극적인 어떤 무대를 차용함으로써 현실과 좀 괴리를 느끼게 하는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느낀 것은 이 어떤 무대 그러니까 이 첫 장면에서 이 위에서 바라보는 이 마을의 모습 마을을 세팅한 연극 무대의 모습은 관객에게 어떤 어, 신적인 시선, 신의 시선을 좀 부여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것이 이 평행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다 보는 이제 수직적인 시선들은 뭐 전형적인 이제 서구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신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레이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인물들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신의 능력을 관객에게 부여하면서 영화는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옆집의 벽을 다 허물어 면서 뭐 옆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전지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. 그래서 이 감독이 이 관객에게 신의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하고 싶었던 게 뭐냐? 아마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. 이 마을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관객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.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? 생각이 들고.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종교적인 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과라는 어떤 농작물 어,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은 척이라는 사람인데 영화를 보면 이 척은
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탐욕에 혹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. 이 척이라는 사람만. 음, 어,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걸 알고 있고,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알고 있고, 그래서 이 사과라는 거는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 나오는 선악과로서 어,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과일인데,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뜨끔한 이제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음, 그리고 아,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와 그의 아버지 깽단 두목의 대화에서 아, 마치 어떤 신들의 대화? 개인적으로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들의 대화를 조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든다. 음. 이 영화는 어찌됐건 어, 어떤 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. 첫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, 이 척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. 이게 첫 장면이다. 첫 장면일 건데, 왜 화를 내냐면, 누가 걔한테 고기를 줬냐. 정확히 말하자면,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줬냐.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, 이것은 어떤 잘 길들여진 개가 혹시나 이 야생, 그러니까 고기 맛을 보고 무슨 야생의 어떤 본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다고 난 생각이 들고, 이거의 어떤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 도급일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잘 길들여진 개처럼 종교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속에서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인데, 이 뼈다귀에 붙은 고기 같은 여인이 갑자기 등장함으로써 본성이 살아났다고 생각이 든다. 그레이스라는 니콜 키드만이 연기한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는 이 탐이라는 어, 인물의 대사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신의 은총 같다고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눈에 반한 건데 마치 신의 은총.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걔 뼈다구에 붙은 고기 같은 혹은 사과 같은 인물로 나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잘 길들여진 이 도급이라는 사람들이 이 금단의 어떤 여인을 통해서 본성이 살아나는 그런 영화로 봤다. 이 여자는 그레이스라는 여자는 굉장히 예쁘고, 어, 이 마을 사람들과 옷차림부터가 다르지. 그냥 뭐 부잣집 아가씨로 표현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모든 남성들이 어, 탐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로 나오고, 결국에는 이제 모든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, 음, 그리고 강간을 당했음에도 또 모든 여성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어떤 비운의 여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, 그럼으로써 이제 이 정직했던 마을의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, 타락하는, 타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, 왜냐, 인간의 본성은 뭐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타락이 아니라 원래 그런,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마
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이제 억제되었던 본성을 억누르고 있었던 본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 본성이라는 것이 과연 악이냐 선이냐라는, 만약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악이다라고 어, 결론을 내리는 것 같다. 그래서 흔히 말하는 현대판의 어떤 노예, 염전 노예 혹은 뭐 선마을 여교사의 강간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그레이스한테 벌어지게 되고, 그레이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,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쉴 틈 없이 도와주고, 그럼에도 위험하다고 목줄을 채우고 도망 못 가게 구속하고,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 마을 사람들이. 그럼에도 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도 갖지 않고 되려 이 어떤 종교적 도덕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서 자신들은 이 악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편인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더 악랄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이거 어째 보면 이거는 또 마녀사냥과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고, 내가 신의 아들이다, 내가 신의 어떤 뭐다, 신의 수호를 받고 있다,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뭔가 좀 집단 의식이 굉장히 이게 결성이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으로 비추고 있다. 여기서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톰이라는 인물인데, 톰은 이제 이 마을에서 지식인이자 어떤 목사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,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스를 강간할 때 탐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다. 이 도덕적인 어떤, 자기가 이 지식인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사람인데, 이거를 본성이 이끈다면, 만약에 내가 본성으로 이끈다면 그거를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되고, 그렇다고 또 이 여성을 놓치기는 싫고,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괴롭히는, 사실 모든 흉악의 원인은 이 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데, 그래서 이 뭔가 이 그러니까 본능과 어떤 이성과의 이 괴리에서 굉장히 고투를 벌이는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인물로 영화는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제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쫓기게 된 이유는 그냥 아버지와의 다툼에서 어떤 철부지 아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단순히 가출한 거였고, 이 아버지는 그런 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쫓아다닌 거였고, 그러다가 이 사건에서 그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가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. 그레이스한테 아버지는,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네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.
그런 오만을 버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, 음. 그래서 이 아버지 말에 설득을 당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떠나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끝을 맺는다. 음. 아, 처음에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 마을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, 어, 그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마을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아버지의 말, 그것은 오만이다라는 말, 어,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이 감독은 결론을 내린 것 같다. 음. 따라서 이 감독의 질문은, 인간의 본성이 과연 인간이 인간의 본성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악일까 선일까? 라는 어떤 질문에서 그것은 악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.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났고, 음, 영화 러닝타임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는, 2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아마 그럴 텐데, 다른 여타 영화들에 비해서 꽤 러닝타임이 길었고, 음, 긴 거에 비해서는 나름 개인적으로는 지루하지 않은 영화였다. 음,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, 음, 이런 이것도 본성에 관한 주제들은 이후에, 도구비 이후에 영화, 뭐 또 최근작부터 하면 뭐 살인마 제게 집이라든가, 뭐 안티크라이스트라든가, 뭐 등등 이제 몇 편 더 있는데, 그 이후의 영화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, 또 이렇게 본성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니, 아, 그렇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영화였다. 한번 음, 조금 영화에 단점이 있다면,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,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사진들이 계속 연속해서 이제 보여주는데, 그 사진들 보다 보면 어, 마치 이 마을이 실제 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이제 보여준다.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,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현실과 어떤 동떨어진 느낌의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면, 그 마지막에 그런 사진들은 그와 반대로 이 얘기는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마냥 그런 느낌을 주는데, 음,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, 어,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만약에 요즘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,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면 이제 처음에 보통 뭐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을 실화로 뭐 재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이 영화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알 수는 없지만, 뭔가 좀 그런 장치들이
조금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우화로서 작용을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한다. 이 이야기가 마치 내 이웃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, 우리가 뭐 백설공주나 인어공주를 생각하듯이 그냥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끝을 맺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음. 영화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고 뭐 기타 뭐 연기 부분에서 보자면 이 그레스 역을 맡은 배우가 이제 니콜 키드먼 이고 이 영화에서 아마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, 니콜 키드먼 굉장히 뭐 미녀 배우로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금 단순한 영화들, 뭐 재밌는 영화들, 대중적인 영화들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됐지만 그 영화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아마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연기자의 어떤 이 행보를 거르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. 그래서 뭐 이후의 작품들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작품성 있는 영화들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, 또 그에 걸맞게 연기도 곧잘 잘한다 이 배우는.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, 어, 그리고 영화의 어떤 분위기 뭐 생각을 해 보자면 음 굉장히 좀 건조하다. 이 영화는, 이 영화의 톤은 굉장히 건조하고 이 설정 자체가 이 도구빌에 사는 도구빌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경찰이 한 번도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직한 마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, 그레스를 통해서 그레스 때문에 경찰이 한 번 오게 된다. 그 정도로 이제 정직한 마을로 손꼽히는 마을인데, 근데 이제 뭐 정직과 행복의 관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을에 나오는 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꽤나 불만이 가득하고, 아 그리고 웃음이 없고 농담을 하지 않고 뭔가 심드렁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, 음, 또 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이제 개의 존재가 좀 이것도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, 마을 이름은 도그빌인데 실제로 개가 나오는 건 마지막에 한 장면 뿐이었고, 이 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이 사냥개 같은 모습, 마치 뭐 잡아먹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데, 그러면서 이 개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개의 이름은 모세라는 거, 굉장히 성자의 이름을 붙여줬는데, 모세는 신은 아니고 인간이지. 개의 이름이 어, 성자라고 불리는 인간의 이름이라는 거, 어떻게 보면 성자 역시도 본능이 있다 라는 걸 좀 어필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. 조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내가 막 설명하고 내 의도를 막 감독이 설명하고 싶은 어떤 그런
그 욕심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붙어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유치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, 뭐 이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. 야, 내가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어,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, 그런 게 감독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져서, 사실 이 개가 모세건 뭐 누구건 간에 없어도 될 만한 이 장면이었는데, 굳이 이제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, 그게 어떤 감독의 어떤 욕심이 아니었을까, 감독의 어떤 설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, 개인적으로 조금 오게티 정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. 어,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영화 얘기 도구빌에 대해서 끝을 맺는다. 끝.